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오늘 우리 주식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1.09% 하락 마감했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1% 정도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한 것은 일단 수급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수급이 좋지 않았는가 하면은 어젯밤에 미국 시장이 또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 미국 같은 경우는 그동안 주식시장이 많이 상승했었기 때문에 증시 고점 논란, 거품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덕분에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하고 있고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시아 쪽도 보면은 일본, 중국, 홍콩 다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이 시간 유럽 주요국 증시는 크게 상승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조금 상승하고 있거든요. 주식시장이 요즘 참 왔다 갔다 합니다. 어디에다가 지금 중심을 잡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일단 미국 시장 고점 논란과 관련해서 그리고 거품 논란 관련해서 제가 오늘 카페에서 공지사항을 통해서 제 의견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꼭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장의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자, 하루가 멀다 하고 정부 여러 기관에서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금융위원회 쪽에서 이렇게 보도 자료를 냈는데 2020년 8월 중 가계대출 동향에 대해서 점검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그런데 그 이전에 여러분들께 이 조회수 다시 한번 또 설명해 드려야 되겠네요. 우리나라에서 세금 내는 사람이 얼만데 고작 요렇게 밖에 안 읽었습니다. 227명이 읽었어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요즘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계좌 수로 보면은 500만 명이 넘는다고 그러죠. 500만 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서 오늘 227명이 있었다 그래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투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감각적으로 하는 건지 뉴스를 보고 하는 건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서 하는 건지 뭐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이런 자료, 중요한 자료들 뭐 참고하지 않고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께서는 데이터에 근거해서 돈의 움직이는 것에 근거해서 시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뭐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서 투자한다거나 아니면 시장에 나와 있는 뉴스들 보고 투자하게 되면은 오늘 오전 시황에 주식시장이 이런 곳이다 하고 여러분들께 정리를 해드렸죠. 어딜 가나 이쪽에 가서 귀싸대기 맞고 저쪽에 가서 귀싸대기 맞고 얻어 터지기 바쁠 겁니다. 중심을 잡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런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나 많은 분들께서 고민을 하셨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자, 내용 보면은 이렇게 가계대출 동향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 그나마 조금 보기 좋게 표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국민들이 참 보기 좋게 정리를 해주면 참 좋을 건데 뭐 정리까지는 안 바랍니다. 그래도 이렇게 주는 게 어딘가 싶긴 해요. 8월 달에 이렇게 14조 증가했다 그래요. 금융권에서 대출이 14조 증가했다 그럽니다. 작년에는 8월에 6.5조 정도 증가했대요. 그리고 그 재작년에는 6.6조 정도 증가했는데 올해는 2배 이상 증가했다고 그래요. 전년 동월 대비입니다. 그리고 뭐 저번 달 대비해서도 지금 가계대출 증가가 거의 역대급으로 증가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내용을 보면은 뭐 은행권에서 또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이금융권, 뭐 상금융권 이런 데서 이렇게 대출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대출을 했다는 거는 일단 시장에 또 돈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 돈의 용처는 뭐 일단은 뭐 집 사는 데도 좀 썼고 또 그리고 주식 사는 데도 좀 썼다고 그래요. 최근 정부 들어서 뭐 몇십 번이나 부동산 관련 대책을 만들었다 아닙니까? 또 그리고 거품 논란이 많이 있죠. 그런데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부동산을 사지 못하게 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대출 안 해주면 됩니다. 대출 안 해주면 사람들이 돈이 있어야 사죠. 뭐 10몇 억씩 되는 거 어째 삽니까? 아니면 몇 억 되는 걸 어떻게 사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출을 내서 집을 사야 되기 때문에 대출 없이 어떻게 집 사냐고 또 끊임없이 원망할 겁니다. 집값은 분명히 잡히는데 원망을 엄청 들어먹어요. 그러니까 참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없는 사람들 집도 좀 구하게 만들어줘야 되겠는데 있는 사람들 보고 사지 마라 하면 또 그것도 자유를 제한하는 게 되잖아. 니만 사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럼 또 특혜를 주는 게 되는 거고 참 정부 당국자가 참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돈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거품 논쟁과 관련해서 다시 또 조금 연결지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저렇게 대출이 결과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 거품 논쟁이라고 하면은 그 거품이 꺼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잖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돈 이꼴 뭐 부채 이런 말씀도 제가 예전에 드렸죠. 그런데 거품이 꺼지게 되면 부채가 사라진다. 부채가 사라진다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파산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그런 선택을 하기 쉽겠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거품 논쟁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또 관련해서 정부 자료 조금만 더 봅시다. 이것들이 다 우리 세금 내서 만드는 거예요. 세금 많이 낸다 하면은 그냥 아이고 뭐 욕만 하지 말고 내는 만큼 벌기 위해서 노력을 하십시오. 정부에서 우리가 낸 세금으로 뭔가 만들어낸다 아닙니까? 좋은 자료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수집할 수 없는 자료들 정부에서 투자에 도움이 되는 자료들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돈 많이 낸 만큼 많이 보십시오. 그래서 많이 벌면 됩니다. 통계청에 들어가면 이런 게 있죠. 여기서 뭐 좀 시각화 자료라고 해서 요즘 통계도 좀 보기 좋게 이렇게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뭐 경기 궁금하시죠? 경기 순환식을 잠시 보면은 현재 경기는 굉장히 안 좋다. 이런 점들이 다 여기 하강에 모여 있다. 안 좋은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동을 해서 이쪽으로 가면 참 괜찮은데 지금은 참 좋지 않습니다. 원래 주식 투자는 말씀드렸죠. 이때 하는 겁니다. 이때 안 좋을 때 하는 거예요. 이때 뭐 누가 주식 투자하고 싶겠습니까? 뭐 사기만 사면 망한다가 났는데 원래 그때 사는 겁니다. 리스크를 감수하고 하는 거예요. 주식 투자는 은행 예금이 아닙니다. 이럴 수도 있다는 전제를 딱 깔고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 대신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은행 예금보다 탁월한 수익을 얻을 수가 있죠.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희 큰애가 지금 한번 보자. 한 금융교육을 저한테 받은 지 8년 정도 됩니다. 한 7살 때 처음으로 은행에 갔어요. 그래서 은행에 가가지고 예금을 했습니다. 참 기분이 좋겠죠. 좋았어요. 그 은행에 가면 상담 직원이 아이고 귀엽다고 쪼매난 누나가 돈 들고 오니까 사탕도 주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렇게 예금을 해서 예금 이자도 보고 세금 내는 것도 봤어요. 그런데 좀 커서 이제는 예금에 대해서 충분히 가르쳤기 때문에 주식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이 예금한 돈을 주식 쪽으로 넘겨서 이제부터는 주식으로 갔죠. 예금과 주식을 병을 했는데 그 돈을 이제 지도 본 게 있다 아닙니까? 이 예금으로 얻는 수익과 이 주식 투자로 얻는 수익이 이건 비교가 안 되거든. 그래서 어느 날 이래 이야기하더라고요. 나 이제 그 은행 안 갈 거라고. 은행 가기 싫다고. 왜 하니까 은행 가도 돈도 얼마 안 주는데 그걸 왜 가냐. 주식 투자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은행 예금은 은행 예금대로 역할이 있는 거고 주식 투자는 주식 투자대로의 어떤 용처가 있기 때문에 잘 이렇게 적절하게 이용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작은 애가 또 묻더라고요. 우체국은 왜 가냐고. 오늘 우체국에서 뭐 택배가 나왔더라고요. 그 참 희한합니다. 우체국에서 좀 이래 은행에 돈 예금만 해놔도 어떤 사람들한테는 뭐 명절 때마다 선물을 보내줘요. 어떤 사람들한테 안 보내주죠. 어떤 사람들한테 보내줍니다. 우체국에서 그 저기 선물이 하나 왔길래 그래서 뭐냐고 묻더라고. 아빠가 우체국 예금 좀 했는데 우체국장이 고맙다고 좀 보냈더라 하니까 왜 우체국에 갔냐 묻더라고. 지는 농협 가는데. 그래서 우체국은 국가사업 뭐 운영하는 게 돼서 5천만 원 넘어도 안 떼먹는다. 우체국이 망하면 떼먹는데 하니까 나는 망하면 돈 다 망하는 뺏기는데 우체국은 안 망하니까 나 이제 농협 이용 안 할 거다. 우체국 갈 거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야기했죠. 우체국은 안 떼먹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이 있다. 대출을 안 해준다.
돈을 안 빌려준다. 그런데 농협은 돈을 빌려준다. 그래서 또 우체국은 또 우체국대로의 장점이 있고 은행은 은행대로의 장점이 있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시장은 주식시장대로의 장점이 있고 좀 더 나아가면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 시장 나름대로의 또 장점이 있어요. 그런 장점을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또 적절하게 섞어가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이런 금융 지식은 학교에서 안 가르쳐 줍니다. 누가 가르쳐야 되노?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학교에서 백날 배워가지고 아무리 고소득 직장에 직업을 얻는다 하더라도 이 금융 지식이 빵점이면 평생을 남 돈 벌어주다가 삽니다. 이 병원 같은 경우 장비 리스 해가지고 10억짜리, 20억짜리 리스해서 그 리스 그 비용 갚느라고 막 끝나쁘죠. 빚 갚는다고 끝나죠. 누가 돈 벌어? 의료기기 만드는 회사 돈 벌어준다고 내 인생 쫙 보내봅니다. 이 금융 지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꼭 한번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또 가르치십시오. 자, 경기 잠시 살펴봤고요. 인구로 보는 대한민국 보면은 최근에 그런 뉴스 있더라고요. 대학교 문 닫은 데가 제법 있습니다. 대학교 문 닫아가지고 학생들이 졸업도 못하고 뭐 조기 졸업한다 그래요. 또 그리고 교수들도 월급도 못 받아서 막 있다는데 명백히 이 인구 구조를 보면은 교육 산업은 사양 산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교대 아니면 이런데 교직으로 준비하고 계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그나마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좀 낫긴 할 거예요. 또 대학 같은 경우도 좀 괜찮은 대학은 그렇지만 지방 사립대도 제법 많다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대학 같은 경우에 뭐 사립이기 때문에 뭐 정부에서 지원 안 해주면 그냥 망하는 기죠. 그리고 이렇게 인구가 주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공무원인 학교 선생님들도 공교육 줄여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최악의 경우에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선생들 입장에서 힘들게 공부해서 들어왔는데 정부에서 갑자기 학생 수 주니까 나가라면 아이 이제 그러네요. 내가 봐도 학생 수 주니까 참 국가 경제를 위해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교사들이 몇 분 계시겠습니까? 학생 수가 주니까 제가 나가겠습니다. 나가서 나머지 분들이 열심히 가르쳐서 좋은 나라 만들어 주세요. 저는 뭐 어쨌든 가 묵고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갈 선생님 몇 명 있겠어요? 안 나갑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예요. 학생 수를 최대한 줄이고 우리 때는 한 반에 뭐 제가 다닐 때 65명 또 더 많아가지고 어떨 때는 오전반 5반 이래 나눠서 그 전에 100명씩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선생 한 명에. 그런데 뭐 점점 줄어서 30명도 안 되는데 요새 많죠. 20 몇 명 뭐 이런 거 선생 한 명 있다니까 자꾸 줄 거예요. 자꾸 줄어서 한 15명 이렇게 15명의 선생 한 명 이래 있다가 근데 이렇게 학생들 옛날 같으면 반 뭐 한 몇 개를 하나를 해야 되는데 쪼개가지고 여러 선생님 들어가 있잖아. 그죠? 그런데 이걸로 안 될 거예요. 안 돼서 이제 주교사, 부교사 해가지고 주된 교사 한 반에 선생님 2명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된 교사 요 선생님은 앞에서 딱 이야기하고 요 선생님은 이제 돌아가면서 참교육하는 기죠. 책상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아이고 좀 어려운 학생들이 없나 이렇게 이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겠죠. 아마 이런 식으로 이제 어쨌든가 이제 다 어디 이게 다 뭐가 됩니까? 다 국민 세금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인구 구조로 보면은 참 우리나라 살기 곤란하다 이렇게 보여요. 지금 이 인구 구조를 좀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최근에 2019년도에 30만 명이랍니다. 남자 여자 다 합해가지고 30만 명이라 그래요. 2018년도에는 32만 6천 명, 2017년도에는 35만 7천 명, 2016년도에는 40만, 2015에는 뭐 43만. 이거 뭐야? 2010년도에는 47만. 이게 뭐고 이게? 불과 10년도 안 된 사이에 출생 인구가 17만 명 줄었습니다. 17만 명. 엄청나게 많이 줄였습니다.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애를 안 낳죠. 이래 되는데 대학이 돌아가겠습니까? 또 교육이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그래서 학원하고 이런 거 있죠. 다 교육은 사양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반대로 늘어나는 게 뭐예요? 보이죠? 요렇게 늘어나는 게 보이죠?
바로 고령 인구 관련해서 이렇게 해서 의약품이 괜찮다는 겁니다. 의약품주가 이렇게 인구 구조를 보면 괜찮다는 거. 이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돈은 여기서 보인다 아닙니까? 내가 진로를 택할 때 어디를 택해야 될지 보이고 투자를 해야 될 때 어디를 해야 될지 이거 보면 돈이 보이잖아요. 봐야 됩니다. 자료 보고 생각 좀 하고 투자해야 돼요. 진로를 택할 때도 좀 생각하고 진로를 택해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또 뭐냐? 자, 이렇게 노인 인구가 증가하죠. 그럼 또 누가 또 고민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돈을 벌어서 국가 경제를 지탱해야 될, 지금 10대, 뭐 20대, 뭐 30대, 30대는 30대까지 이야기합시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고생길에 환하게 열리죠. 안 받아 열리십니다. 세금 많이 줘야 될 겁니다. 누가 미개 살려야 되노? 요거 누가 미개 살려야 되노? 지금 노인 인구가 많지 않아요. 경제활동 인구가 엄청나게 더 많습니다. 지금 경제활동 인구가 더 많아요. 노인이 요것밖에 안 되고 돈 버는 사람이 이만큼 많이 되는 상황에서도 나라 어렵다고, 먹고 살기 어렵다고 복지에 기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빚내서 돈 주잖아. 빚내서 세금 걷는 거가 이것도 안 되니까 이만큼이나 대한민국 우리 저기 뭐냐 단군 이래 5천년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이 돈을 번다는 지금 이 시간, 이 시기. 이 시기에도 돈 없다고 빚내서 돈 줘요. 돈 주는데 만약에 이 위쪽으로 다 이동한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위쪽으로 이동한다. 그 밑에 속에서 이 안으로 들어오고 이게 불보듯이 뻔한 거 아닙니까? 정말 이거 심각합니다. 심각하기 때문에 진짜 냉정하게 진짜 이 국가의 장래고 나발이고 다 떠나서 제가 젊은 친구들한테 진짜로 한번 자기 인생 한번 시원하게 개척해 보는 것도 권합니다. 외국 가서 무작정 살기 힘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치기공학과 이런 데 가도 돼요. 치기공. 우리 한국 사람들은 손이 작아서 잘 만듭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취직하지 말고 치기공학과 가서 영어 공부 열심히 해서 캐나다나 호주, 미국 이런 데 취직을 하면 취업해서 금방 이민 가죠. 또 그런 데는 우리 한국보다 대우도 더 좋다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이민을 생각해 봐도 돼요. 또 만약에 그것도 내 이민 갈 처지가 안 된다 그러면은 귀농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죠. 여러분들 촌에 가면 돈 벌 거 없는 것 같죠? 돈 벌 거 새필 있습니다. 제가 그냥 불러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고 지금은 뭐 도시 시골 어중간한데 걸쳐 살지만 아마 제 처가 시골로 가기를 원했다 그러면은 아마 저는 시골로 당장 진작에 갔을 겁니다. 지금은 뭐 도시와 시골의 그 경계선 진짜 한 발만 벗어나면 사네요. 그런 데 사는데 시골이 왜 괜찮냐? 아이고 시골에는 일할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외국인 노동자 와서 일합니다. 새필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요즘 추석이 가까워지죠. 추석 가까워지면은 이게 벌초 여러분들 많이 가시죠. 벌초 가는데 요거 저 한 구당 요거 10만원 12만원 그 정도예요. 제가 시골에 전화해 보니까 저도 뭐 가끔 돈 주고 맡기는데 전화해 보니까 한 300구 정도 한다 그래요. 내가 전화하는 데는. 그래서 한 3명이서 쫓아서 다닙니다. 2주 정도 하면은 3천만원 법니다. 3천만원. 벌초만 해서 예초기 얼마나 30만원 주면 되죠. 두 개 사면은 60만원 되죠. 한 명 깔꼬리 딱 들고 풀벤 거 놔들고 딱 끌어모으고 나머지 두 명 예초기 이빨 돌려가면서 2주만 딱 이야기하면 3천만 1천만원씩 가뿐하게 딱 갈라갔습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때 되면은 뭐 심을 사람 없다고 돈 줘서 뭐 좀 심어 달라 그러지. 사과 딸 때 되면 사과 딸 사람 없다고 사과 좀 따오라 오라. 다 그냥 뭐 그냥 일식이나 다 돈 주고 일식이 10원도 그냥 아무것도 없어 그냥 가도 돼요. 뭐 기농해가지고 가면 또 그리고 머리 좀 좋은 사람들은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죠. 20만원 가지고 수백억을 갖다가 불린 분이 주위에 있다고. 지금 더 될 거라고 말씀드렸죠. 20만원 가지고 창업했습니다. 여러분들을 쓰던 그냥 다들 빠진 노트북 하나 들고 촌에 가도 돼요. 왜 촌에 가도 되냐면 촌에 사람들이 농사 짓는 거 많다 아닙니까? 이거 다 어디 팔아요? 농산물 도매시장 팔거나 어디 팔잖아요. 내 농사 안 지도 여기 딱 보고 있다가 평상시에 친하게 좀 잘 지내놓고 인사도 깍다시 좀 하고 좀 도와주기도 하고 해서 이거 컴퓨터 올려요. 컴퓨터 올려서 뭐 이렇게 팔아보면 되죠. 인터넷 요새 유통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내 돈도 필요 뭐 있어. 컴퓨터 하나만 딱 들고 이쪽 저쪽 다 연결만 하면은 가만 앉아서 돈 버는 게 이건데 실비렸다니까 촌에 가도. 그리고 농지원부 하나 만들어놔면 농지원부 없으면 촌에 땅도 잘 못 사잖아. 근데 지는 농지원부 딱 하나 딱 만들어놔면은 농지 마음대로 살 수 있지. 그 나중 개발되면 또 그걸로 또 돈 벌잖아. 도시 사람들이 농지원부 없이 어떻게 그 촌에 땅 사냐고. 법이 못 사게 돼 있는데 실비렸잖아. 그래서 뭐 동의장 같은 거 하면은 면회 사람들 지내야 되고, 동장 같은 거 하면은 농지 위원 같은 거 하나 하면은 이건 촌에 이거 논에 그 집질 때 이거 집지 됐다고 도장 찍어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서 친해지고. 그래서 공인중개사 하나 가지고 있으면 땅도 팔아먹을 수도 있고 할 거 세비렸다니까. 돈 벌 거 많심이 돼. 그래서 도시에서 왁자같이 왜 그 저기 참 그 있냐고. 마땅하게 위해서 자리 잡고 있으면 몰라도 낑기 가지고 억지로 살 필요 없단 말이에요. 촌에 가도 세비 때 생각만 딱 달리하면은 돈 벌 거 많습니다. 그래서 그 돈 번 거 뭐하노? 땅 사거나 집 사면 되지. 또 그 주식 사면 되지. 그럼 부자 되는데. 아이고, 참, 돈 벌 길에 세비는데도 돈 벌 게 없다고 돈 내놔라고 하면 보이 참 답답하다. 내가 답답해. 자, 일단 또 우리 시장 좀 봅시다. 뭐 답답한 건 답답한 거고 어쩌겠노. 자, 오늘 시장에서 이렇게 시장에서 kun등 굴리는 세력들 7종목 매수했네요. 좀 봅시다. LG전자 아이고 많이 올랐어요. 자, 이거는 들고 계신 분들 들고 계십시오. 또 전고점 안 날아가겠습니까? 또 외국인들이 이만큼이나 사놓고 안 팔았어요. 거품 논쟁이고 뭐가 난리치기는데 LG전자는 안 팔았네. 뭔가 좋은 게 있어서 안 팔았겠죠. 근데 신규로 뭐 진입하기는 좀 그런데, 아이고 그래도 나는 억지로 안 낑겨 보겠다 하면은 딱 돌팔 때 사면 되죠. 9만원 딱 돌팔 때 이렇게 손절선 딱 잡아놓고 여기서 사면 되죠. 근데 다른 것도 많은데 굳이 내가 그렇게 줄타기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겠어요. 자, 대한유화 올라 보십니다. 이거는 지금 들어가기 참 그렇죠. 제가 늘 말씀드린다 아닙니까? 이격이 이렇게 벌어졌을 때는 들어가는 게 아니다. 아무리 좋아도 기다리다 보면 이렇게 조정될 때가 있으니 대한유가 괜찮다고 생각하면은 기다리세요. 관심 종목으로 딱 넣어놓고. 자, 롯데케미칼은 한 며칠 전에도 나왔죠. 기다려는 않겠습니까? 기다리세요. 장기적으로도 괜찮아요. 삼성 SDS는 잘 모르겠다. 어중간하다. 기다려보자. MC넥스는 별로 안 땡기죠. 많이 올랐잖아요. 다른 것도 세 빌었는데 내가 뭐 MC넥스 아는 사람 있는 것도 아니고 친척이 사달라고 있는 것도 아니고 와사노 테크윙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올랐죠. 아까 전에 롯데케미칼하고 대한유화하고 좀 다르다 했니까. 예, 또 살 필요 없지요. 와사노 이게 왜 사야 되노? 사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대피 사고 와서 좀 사주세요 이런 것도 아니고 내가 억지로 많이 오른 거 왜 삽니까? 살 필요 없습니다. 한스 바이오메드는 어제 아ren가 또 시장에 나왔던 거죠. 나와서 종목이 많다면 그 중에 하나쯤 언젠가 오르겠지 하고 사놔봐라 한 겁니다. 언젠가 올라야 되는데 바로 올라쁘네. 3분 있으면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 대충 정리해 봤는데 일단 시장 전반적으로 괜찮습니다. 지금 미국의 거품 논쟁이 일어나디 말디 그건 미국 일이고 그 자석들이 알아서 해야 될 일이지요. 우리나라에서도 거품 논쟁이 있는데 미국만큼은 아니죠. 또 그리고 공매도가 딱 막아놨잖아. 내년 3월 15일까지. 미국은 그런 거 공매도가 없거든. 그래 걱정해야 되죠. 우리는 공매도 막아놨잖아. 그래서 또 학자분들께서 나와가지고 공매도가 주가 떨어지는데 무슨 뭐 상관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 하고 똑똑한 분들께서 말씀하시던데, 그렇지 뭐 많이 배운 분들이 박사 학위가 있잖아. 나는 학사인데 박사다 이거. 박사 학위 같은 가진 사람이 맞다 맞는 기지. 나는 그냥 모르겠어요. 뭐 지 말이고. 하여튼 우리는 뭐 공매도 안 한다는 건 사실이니까. 거품 있던 거 말던가. 뭐가 걱정이고. 대출 내주잖아. 사상 최소로 내주잖아. 돈 계속 늘어나잖아. 뭐가 걱정이에요. 뭐 그냥 내라면은 괜찮은 게 있을 때마다 난 사모으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